어린이날에도 진행되는 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그 어떤 10분보다 짧게 느껴지는 10분. 네. 뉴스아이키 갑타임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정TV 오윤혜입니다. 네. 제가 주말까지 35만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벌써 35만이 오정TV가 돼가지고. 아, 됐어요?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떤 선물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뉴스아이키에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아, 어린이날이잖아요. 네네네. 6살만 돼도 약간 발음이 정확해가지고 징그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은 30개월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목소리가 힐링이에요. 네네. 근데 예측 못한 본인의 바람까지 야무지게 남겨가지고 여러분들께 뉴스아이키에 메시지를 저희 딸이 남긴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뉴스아이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줘요. 아이스크림? 본인이 갑자기 아이스크림. 네. 이것도 제가 한 10번 정도 찍어가지고 겨우 성공한 거거든요. 아니, 너무 예뻐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되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도 힐링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았는데 네네. 세 가지로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PD수첩 봤는데 대장동 건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 그렇게 그 요약본이 18분짜리로 또 짧게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이재명의 대표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이 두 분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석으로 나왔어요. 보석은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이게 재판에 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도주한다든지 보석으로 이제 보석이라는 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보석, 뭐 금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요즘은 예전에는 뭐 돈 있는 사람만 보석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을 뭐 보증금으로 내라고도 하지만 대체로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을 끊어서 내요. 아, 예, 돈 나중에 내도 돼요? 예, 보험증권으로 내기도 해요. 네. 그 돈 도망가면 돈을 받는데 보험증권을 내 가지고 뭐 5천만 원 보석금을 내라. 네. 그러면은 뭐 3천만 원은 현금? 보험증권으로 네. 뭐 2천만 원은 현금으로. 현금. 근데 요즘은 대부분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게 하거든요. 도망가면 돈 내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도망가면 그 돈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보험증권 끊는 거 한 돈 1-2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보석, 돈 없는 사람은 보석 못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다. 안 되는군요. 말이 안 되는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보석은 누구든지 그런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명백한 이런 게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이 보석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은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심 같은 경우는 2개월씩 2회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구속 기간을. 네. 그래서 최장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진상 김용 재판은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거의 6개월이 다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6개월이 지나면 1심이 끝나지 않으면 무조건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정진상 같은 경우는 5개월쯤 됐을 때 한 달 정도 아직 구속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보석으로 내보내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를 밖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거고요. 네네. 김용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며칠 안 남았어요. 6개월이. 그래서 내보내줬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김용 씨 같은 경우는 보석 조건으로 뭐 이렇게 위치 추적기 뭐 누구 만나지 마라. 그다음에 보석금 뭐 이런 것도 이게 부과가 됐거든요. 네. 차라리 며칠 더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게 낫지 더 않았을까 하는 유리하지 생각이 않았을까. 들기는 하는데 여튼간에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진상 재판이나 김용 재판이나 이게 몇만 페이지예요. 기록이. 네. 이거를 한꺼번에 다 법정 구치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몇 건씩 나눠서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다시 그 다음날 변호사 만나서 얘기하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구나. 예, 방어권 행사에 불리합니다. 네. 구속돼 있으면. 네. 특히 이렇게 큰 재판에 기록이 많을 때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판장도 그 담당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언급을 했다고 해요. 방어권 행사를 좀 충분히 하기 위해서도 좀 보석이 필요한 것 같다. 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으로 어디 뭐 딴 사람 그 공범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네. 김용 정진상 둘이 같이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변호사와 방어권 행사하는데 매우 필요한 일을 받은 거다.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뭐 김용 씨도 뭐 단칼에 드디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드러내는 재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제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유동규 씨는 되게 다양한 유튜브를 출연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거나 또는 법정에서 이제 막 위증을 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은 네, 그런 네. 것들도 가중 처벌이 됩니까?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 받죠. 이게 선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처벌이 강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위증죄는 꽤 강해요. 제대로 네.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종 네.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위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제 어려워요? 약간 회색 지대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체로 그래서 증언을 할 때 뭔가 좀 불리한 자칫하면 위증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네, 않습니다. 그거- 모른다는 것과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는 다릅니다. 네. 아 그렇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내가 기억나지 않는 상태를 재판장한테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한 건 맞잖아요. 아, 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호사님이시니까 또 네. 법적으로 궁금한 게 지난번에 부산 일광액집에서 네, 윤 네. 대통령님 앞에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쫙 도열해가지고 화제됐잖아요. 네. 근데 하승수 변호사라는 분이 비용을 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이 회식비가 엄청 나왔나? 이게 왜 국가의 중대한 이익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럴 수 있죠. 이전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특활비 147억 네네네. 이것도 지금 하승수 변호사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식당 명칭이 기밀이다. 왜요? 왜냐하면 네. 식당 맛집 명칭을 될까봐 알게 되면 핫플 될까봐. 네네. 나의 숨겨둔 맛집 네네.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수사 기밀일 수 있다. 어느 식당을 가서 어느 식당 검사가 어느 식당을 갔는지가 그래요? 수사 기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 같아. 만약 동선이나 이런 게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이것은 국가 기밀일 수 있다. 근데 이거 너무 일광의집이잖아요. 너무 일광의 집이고 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봤잖아요. 이렇게 동선이 드러나게 한 대통령실이 문제지. 그렇죠. 국민들이 일광회집에 대통령이 쫙 도열한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혹시 대통령실이 아니라 부산시였나? 아니면 또 어디였나? 뭐 이런 등등의 말하자면 쓸 수 있는 돈을 명목에 맞춰서 예산 내역에 맞춰서 네,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아.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누가 봐도 그 횟집인데 다 알잖아요. 누가 봐도 그 횟집인데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광역 단체장 일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국가 기밀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조금 분노가 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국 압박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금 견제 장치들을 주고 있는데 네. 작년 미국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치 7,90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사업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중국이 미국의 정책이 탈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서로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그 미국 기자도 질문했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기업을 당신의 재선을 위해서 이용하냐. 괴롭히냐. 근데 이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패로 우리나라를 완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들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광물질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네. 그것을 일일이 그 비율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안 준다거나 또는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SK나 뭐 이런 몇 군데 배터리 회사가 공동으로 GM이나 이런 데랑 같이 공동 투자해서 미국의 배터리 회사를 결국은 만들게 됐는데 네. 중국은 일찌감치 우리가 중국산 광물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중국은 일찌감치 미국에다가 배터리 회사를 공장을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국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진짜 말이 너무 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정말 국익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거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북중러와 한미일이 이렇게 각각 진영을 나눠서 이렇게 각자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보의 국익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습니다. 14개월째 적자입니다. 네. 그것부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3부에서는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와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 해보고요. 궁금한 썰명회에서는 야구 축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